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섬세한 당초 문양이 새겨진 최고급 백자다기가 산산조각 나며 뜨거운 차가 흩뿌려졌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흙먼지와 땀 냄새에 절어있는 시퍼런 낫 한 자루가 매끄러운 윤이 나는 붉은 마루판에 깊숙이 꽂히며 가느다란 떨림을 남겼다. 향긋한 모란향으로 가득했던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비단 금침 위에 비스듬히 누워 나른한 교태를 부리던 화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어찌 이러십니까? 형님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화연이 더듬거리며 묻자 문턱을 가로막고 선 정실부인 강씨의 싸늘한 눈빛이 화연의 가녀린 목덜미를 찌를 듯 파고들었.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강씨의 등 뒤로 일제히 시퍼런 낫과 호미를 쥔 마을 여인들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거대한 먹구름처럼 화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 끔찍한 살기가 방안을 덮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 풍산마을은 화연에게 그저 끝없는 안락과 쾌락을 제공하는 화려한 요람에 불과했다. 산세가 험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마을 사람 모두가 뼈를 깎는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최대감의 거대한 기와집 안채만큼은 예외였다. 조선 팔도에서 으뜸 가는 부호로 손꼽히는 최대감은 늦은 나이에 들인 절세미인 첩실 화연에게 완전히 눈이 멀어 그녀의 발이 땅에 닿는 것조차 안타까워하며 온갖 귀한 보물과 비단으로 그녀의 방을 치장해 주었다. 화연은 그저 밤마다 지아비의 품에 안겨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교태를 부리고 낮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겹겹이 휘감은 채 달콤한 낮잠을 즐기며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로 웃어대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녀의 방은 언제나 서역에서 들여온 값비싼 사향과 짙은 매화향이 뒤섞여 맞는 이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로 농밀하고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섬세하게 수놓아진 붉은 모란꽃 병풍 앞에서는 매일같이 진귀한 산해진미가 차려졌고 화연은 가녀린 손가락으로 잣을 까먹거나 은수저로 꿀물만 떠먹으며 세월을 보냈다. 그녀의 피부는 햇빛을 본 적이 없어 갓 짜낸 젖소의 우유처럼 눈부시게 희고 매끄러웠으며 검고 풍성한 머릿결은 동백기름을 발라 파리조차 미끄러질 듯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화연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반면 기와집 담장 너머의 세상은 화연의 안락한 방안과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만큼이나 잔혹하게 대비되는 끔찍한 진흙탕의 연속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별이 뜨는 깊은 밤까지 풍산마을의 여인들은 거칠고 갈라진 맨발로 진흙탕을 뒹굴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모내기를 하고 김을 매야만 했다. 자결하는 한여름의 태양은 그녀들의 목덜미를 벌겋게 태우다 못해 검게 그을려 놓았고 거친 흙과 날카로운 풀잎에 베인 손등은 피딱지가 앉을 새도 없이 다시 갈라져 흉측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땀에 전 삼배 적삼은 마를 날이 없었고 쉰내와 흙냄새 그리고 가축의 분뇨, 냄새가 뒤섞인 지독한 악취는 그녀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고단함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연은 창문을 살짝 열고 담장 너머로 고된 밭일을 하는 여인들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단 수건을 가린 채 노골적인 조소를 흘리기를 서슴지 않았다. 어머나 저 무식하고 천박한 것들 좀 보게. 얼굴은 가죽이 벗겨진 짐승 같고 소나기는 나무뿌리처럼 흉측하니 어찌 사내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그녀의 간드러진 비웃음은 바람을 타고 밭고랑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여인들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화연은 자신이 선택받은 우월한 존재이며 저토록 천하고 더러운 육체노동은 오직 무능하고 매력 없는 자들만이 짊어져야 할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얄팍한 교태를 더욱 뽐내고 자랑스러워했다. 마을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최대감의 조강지처인 강씨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를 묵묵히 억누르고 있었다. 강씨 부인 자신 또한 뼈대 있는 양반가의 여식이었으나 기근과 흉년이 닥칠 때마다 체면을 버리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을 여인들과 함께 흙바닥을 뒹굴며 굶주린 노비들과 천민들을 걷어먹인 굳건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손에도 시골 안악들과 다름없는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것은 마을 전체를 지탱해온 숭고한 책임감과 희생의 훈장이었다. 그러나 안채 깊숙한 곳에서 새공으로 지아비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마을의 기강과 연대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저 오만방자한 여우 같은 첩실의 존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역병과도 같았다. 마을 여인들의 불만은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에 환웅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우물가나 빨래터에 모일 때마다 화연을 향한 증오 섞인 저주가 음산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우리는 뙤약볕 아래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피를 토하는데 저 요망한 여우녀는 꼴이나 치며 우리 피땀으로 지은 쌀밥을 축내고 비단옷을 찢어대니 이것이 하늘이 정한 이치란 말인가. 여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원망은 점차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먹구름처럼 풍산 마을의 하늘을 짙게 뒤덮기 시작했다. 강씨 부인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칼날을 갈 듯 때를 기다리며 마을 여인들의 억눌린 분노를 하나의 거대한 뜻으로 묶어낼 무서운 계획을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험악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화연은 오직 최대감의 맹목적인 총애라는 썩은 동아줄에만 매달려 끝없는 사치와 향락의 늪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그녀는 식단에 고기 반찬이 조금만 부실해도 밥상을 엎어버리며 노비들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쳐댔고 매달 서역에서 새로 들어오는 희귀한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겠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간드러진 목소리로 생떼를 썼다. 최대감은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 이성을 잃고 헛간에 쌓인 비상식량마저 내다 팔아 그녀의 치장 비용을 대주었고 이로 인해 마을의 창고는 하루가 다르게 비어갔으며 굶주림에 허덕이는 촌민들의 눈동자에는 점차 섬뜩한 살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나른한 봄날 오후 화연은 백동 거울 앞에 앉아 앵두같이 붉은 입술에 연지를 바르며 자신의 완벽한 미모에 도취되어 한껏 교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야금의 청아한 선율이 방안을 부드럽게 감돌고 있었고 곁에서는 어린 계집종이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값비싼 부채로 조심스럽게 바람을 일으키며 그녀의 기분을 맞추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화연은 섬세하게 다듬어진 긴 손톱으로 턱을 갠 채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달구지 끄는 소리와 밤매는 안악들의 구슬픈 노동요를 마치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주는 비참한 배경음악쯤으로 여기며 길고 깊은 하품을 늘어놓았다. 아, 시끄러워라. 저 천한 것들의 목소리는 어찌 저리도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거슬린단 말인가. 당장 창문을 닫고 향을 더 피워라. 그러나 화연의 아니라고 교만한 몽상은 곧 찾아올 끔찍한 재앙의 그림자 앞에서 산산조각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계집종이 다급히 창문을 닫으려던 찰나 바깥마당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란이 일기 시작하더니 육중한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탄 전령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사양 냄새로 가득했던 안채까지 날카로운 마루름 소리와 함께 매캐한 흙먼지가 밀려 들어왔고 덜컥 겁이 난 화연은 들고 있던 거울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파리하게 질린 노비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는 통에 고요하던 대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화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비단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방문을 빼꼼히 열고 바깥의 동태를 살폈다. 그것은 바로 도성에서 내려온 국본에 엄중한 어명이 담긴 교지였고 최대감에게 즉각 관직에 복귀하여 북방의 국경을 순시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다. 북방 순시는 험난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최소 몇 달 길게는 해를 넘겨야 하는 장기적인 임무였기에 최대감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과 당혹감이 역력하게 떠올랐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온 화연은 최대감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며 날이 이 가여운 것을 두고 어찌 홀로 그 험한 곳을 가신단 말입니까? 저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 그러나 군율은 엄격하였고 첩시를 대동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었기에 최대감은 눈물을 머금고 화연의 가녀린 어깨를 다독이며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겠다는 맹세만을 남길 수밖 없었다. 출발의 아침이 밝았고 거대한 짐수레와 수십 명의 호위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최대감은 말 한 장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화연의 창백한 뺨을 쓰다듬으며 애틋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화연은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최대감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지만 옆에 조용히 도열해 있던 정실 부인 강씨는 서늘한 표정으로 예를 갖출 뿐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의 대소사와 촌민들의 구유를 엄히 살피고 특히 가여운 화연이가 외롭지 않게 각별히 보살펴 주시오. 최대감의 간곡한 당부에 강씨는 서늘한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염려 마시옵소서. 날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모든 식솔이 제 몫을 다하도록 철저히 보살피겠나이다 라고 뼈있는 대답을 올렸다. 말발굽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최대감의 화려한 행렬이 잿빛 고갯마루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순간 풍산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 무거운 억압이 일순간에 탁 풀려나가는 듯한 기묘한 정막이 찾아왔다.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강씨 부인은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육중한 소슬 대문을 바라보며 호위무사들에게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지르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철컥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세상과 저택을 연결하던 거대한 문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그 소리는 화연의 심장을 철퇴로 내리치는 듯한 둔탁하고 불길한 파열음으로 다가왔다. 화연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끼며 다급히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몸을 숨겼지만 이미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든 한 마리 연약한 나비에 불과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던 화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발자국 소리들의 신경이 곤두서 미칠 지경이었다. 평소라면 자신에게 아부하며 온갖 달콤한 간식을 대령하던 계집종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고 대신 마당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거리는 무겁고 탁한 소음만이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감마님께서 떠나시자마자 감히 나를 홀대하다니. 네, 반드시 이 수모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리께서 돌아오시는 날 저것들의 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화연은 속으로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으며 억지로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본능적인 공포는 그녀의 핏기를 앗아가고 숨통을 거칠게 조여왔다. 그때였다. 쾅쾅쾅 화연의 방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흔들리더니 평소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닌 서슬퍼런 강씨 부인의 차가운 호통이 방 안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안에 있는 화연은 듣거라. 해가 중천에 떴건만 언제까지 비단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신 노름을 할 작정이냐. 당장 그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기어 나오지 못할까. 화연은 너무 놀라 숨을 헉 들이켰고 형님어 어찌 제 방에 이리 험한 소리를 내십니까? 저는 나리께서 떠나신 슬픔에 몸을 가눌 수가 없사옵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밖에서는 차가운 비웃음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슬픔 내년이 흘리는 가짜 눈물 따위에 속아 넘어갈 사내는 이제 이 마을에 없다. 문을 부수기 전에 당장 내 발로 걸어 나오거라. 강 씨의 불호령과 함께 억센 하인들이 방문을 강제로 뜯어내려 하는 거친 마찰음이 들려오자 화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방문을 열고 말았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마루 끝에는 화연이 생전 처음 보는 끔찍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강씨 부인을 필두로 그토록 화연이 벌레 보듯 멸시하고 조롱했던 수십 명의 마을 안악들이 손에 낫과 호미 새스랑을 든 채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뜰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강씨 부인은 턱짓을 하였고 건장한 안악 하나가 성큼성큼 다가와 화연의 발치에 시퍼런 낫을 잇는 힘껏 꽂아 넣으며 처음에 묘사되었던 그 끔찍한 파열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쨍그랑 찻잔이 깨지고 나시 마루를 파고드는 소리에 화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최고급 비단치마는 쏟아진 차와 나무 파편에 처참하게 얼룩지고 찢겨나갔다. 어찌 이러십니까? 형님 숨이 넘어갈 듯한 비명 섞인 화연의 질문에 강씨 부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화연을 벌레만도 못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어찌 이러냐고 물었느냐. 내년이 그동안 사내의 품에 숨어 우리들의 피땀을 빨아먹고 기생충처럼 살아온 죄를 이제야 하늘을 대신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씨 부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을 가득 메운 여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바닥에 내리치며 짐승 같은 거친 함성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쿵쿵쿵 땅을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화연의 오만함에 짓눌려 숨죽여왔던 대지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무서운 지진과도 같았다. 화연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나약하고 간드러진 목소리는 분노에 찬 여인들의 거대한 함성 속에 흔적도 없이 파묻혀 버렸다. 흙먼지와 땀에 전 여인들의 시퍼런 기세는 화연이 자랑하던 서역의 향수 냄새를 완전히 압도하며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뼛속 깊이 각인시키고 있었다. 인연의 몸에 걸쳐진 비단옷과 장신구는 모두 우리 자식들의 피를 짜내어 만든 것이니 하나도 빠짐없이 짐승의 허물 벗기듯 벗겨내어 불태워버려라. 강씨 부인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억센 소나기를 가진 안악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화연의 몸을 강제로 짓누르고 그녀가 겹겹이 두르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을 자비 없이 거칠게 찢어밟기기 시작했다. 안 돼. 내 옷나리께서 하사하신 비단이건을 손대지 마라. 이 천한 것들아. 화연은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온 가녀린 몸뚱이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안악들의 억센 힘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치파팍 값비싼 비단이 찢겨나가는 파열음과 함께 화연의 창백한 살같이 흉측하게 허공에 드러났다. 화려한 금비녀가 뽑혀 바닥에 나뒹굴고 윤기 흐르던 흑당 같은 머리채는 산발이 되어 이리저리 쥐어뜯겼으며 매끄러운 뺨에는 안악들의 거친 손길에 긁힌 붉은 상처가 선명하게 그어졌다. 오직 색공과 교태로만 지탱해 오던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알량한 권위가 진흙바닥에 처박혀 무참히 짓밟히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발가벗겨지다시피 한 화연의 몸뚱이 위로 안악들이 가축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거칠고 뻣뻣한 삼배옷을 강제로 덮어 씌웠고 화연은 거친 삼배가 연약한 피부를 사포처럼 긁어대는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흐느꼈다.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애원이 아닌 비참한 굴복의 단어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강씨 부인의 눈에는 자비의 빛이라곤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거친 삼배옷을 입고 바닥에 엎드린 화연의 초라한 꼴을 보며 서늘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살려달라고. 암 살려야지. 내 너를 죽여 원기를 만들 생각은 추워도 없다. 다만 이제부터 이 풍산 마을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을 것이다. 강씨 부인은 발끝으로 화연의 창백한 턱을 무자비하게 들어 올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끔찍한 형벌을 선고했다. 내년에 그 보들보들한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오고 뼈가 으스러져 흉측한 굳은 살이 박일 때까지 넌 우리와 함께 저 자결하는 태양 아래 진흙탕을 기어다니며 짐승처럼 일해야 할 것이다. 그 선고는 화연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지옥의 판결문과도 같았고 화연은 눈앞이 새하얘지며 그대로 혼절할 것만 같은 아득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둘러싼 여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멸시받던 천한 안악들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삶의 밑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생존해 온 거대하고 무자비한 대지의 분노 그 자체였다. 최대감이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사라진 이 순간 화연의 화려했던 과거는 한낱 신기루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눈앞에는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 잔혹한 노동의 형벌만이 시뻘건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를 집어삼키려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강씨 부인의 무자비한 선고가 끝남과 동시에 양옆에 서 있던 억센 안악들이 화연의 앙상한 팔뚝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는 거친 흙바닥 위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아, 내 발이 찢어집니다. 살려주세요. 맨발로 거친 자갈과 나뭇가지 위를 끌려가는 동안 화연의 하얀 발바닥은 순식간에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안악들은 콧방귀조차 뀌지 않고 그녀를 수레에 짐짝처럼 던져 넣었다. 평생 흙 한 번 밟아보지 않았던 고귀한 첩실의 발끝에서 흐르는 붉은 피는 그동안 그녀가 짓밟고 비웃었던 촌민들의 억눌린 피눈물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값싼 대가에 불과했다. 짐수레에 처박혀 덜컹거리는 길을 끌려가며 화연은 눈물로 범벅이 된 시야 너머로 자신이 늘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조롱했던 그 끔찍하고 광활한 진흙탕 논밭이 지옥의 풍경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뙤약볕이 정수리를 태울 듯이 내리쬐는 그곳은 더 이상 관망하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이제 그녀가 뼈를 깎으며 자신의 피와 땀을 제물로 바쳐야 할 잔혹한 처형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퇴비의 악취와 숨통을 막아오는 찌는 듯한 지열 속에서 화연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한지 처절하게 깨달으며 절망의 늪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바람에 찢겨진 거친 삼배옷이 화연의 멍든 몸뚱이를 무자비하게 휘감았고 살갗을 파고드는 지독한 쓰라림이 이것이 결코 악몽이 아닌 생생한 현실임을 뼛속 깊이 각인시켰다. 그녀의 귓가에는 이제 달콤하고 간드러진 가야금 소리 대신 낮의 날을 시퍼렇게 가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억센 안악들의 분노의 찬 숨소리만이 지옥의 수문장처럼 음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리석은 교만과 얄팍한 색태로 점철되었던 첩실 화연의 안락한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고 육신을 찢어밟기는 잔혹한 노동과 징벌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남아야만 하는 핏빛 서막이 마침내 비극적으로 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자결하는 태양은 마치 하늘에서 끓는 쇳물을 들이붓듯 자비 없이 정수리를 내리쬐었고 발밑에 펼쳐진 거대한 진흙탕은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늪처럼 화연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진 그녀의 코끝을 가장 먼저 강타한 것은 썩은 풀과 가축의 배설물이 뒤섞여 코가 썩어 들어갈 듯한 역겨운 거름 냄새였다. 질척이는 검은 진흙은 발목을 집어삼킬 듯 끈적거렸고 벌레들이 왱왱거리며 날아들어 화연의 창백하고 여린 살갗에 거침없이 달라붙었다. 평생 비단길만 밟으며
옥구슬 같은 웃음소리만 내던 그녀에게 이 축축하고 더러운 농경지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무간지옥 그 자체였다. 뭘 그리 넋을 빼고 서 있느냐. 내년이 먹을 밥값은 내 손으로 벌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강씨 부인의 서슬퍼런 불호령이 등 뒤에서 벼락처럼 떨어지자 흠칫 놀란 화연은 비명을 지르며 질척이는 진흙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차갑고 끈적이는 흙탕물이 발가락 사이를 파고드는 끔찍한 감촉에 화연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헛구역질을 해댔지만 주위를 둘러싼 안악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엿보이지 않았다. 억센 소나기를 가진 한 안악이 묵직하고 싶어런 쇠스랑 하나를 화연의 발치에 거칠게 내던지며 코웃음을 쳤다. 그 곱디고 온 손가락으로 어디 한번 이 단단한 흙덩어리를 부숴보시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고랑을 다 매지 못하면 저녁밥은 구경도 못할 줄 알아라. 무겁게 내동댕이 쳐진 쇠스랑을 바라보며 화연은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내밀었지만 쇳덩이로 된 농기구는 그녀의 가녀린 손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간신히 자루를 움켜쥐고 들어 올리려 했지만 헛손질만 반복할 뿐 날카로운 나무가시에 하얀 손바닥이 긁혀 붉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 피피가 납니다. 형님, 제발 저를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도저히 이런 험한 일을 할 수가 없사옵니다. 화연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강씨 부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굽어보았다. 피 그깟 핏방울이 무어라 대수냐. 우리 여인들은 생살이 찢어지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논밭을 기어다녔다.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 흙을 파지 못할. 주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마을. 안악들의 몸놀림은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들의 구분 등 위로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꽂혔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 없이 묵묵히 잡초를 뽑고 흙을 일구며 대지와 격렬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화연은 그 압도적인 노동의 풍경 속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자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처절한 사실을 깨달으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눈물을 닦아낼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등 뒤에서 매서운 회초리 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화연은 기겁을 하며 다시 무거운 쇠스랑을 부여잡고 진흙탕 속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쇠스랑을 내리쳤지만 방향을 잃은 쇳덩이는 엉뚱한 흙바닥을 때리며 사방으로 검은 진흙탕을 튀게 만들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연의 매끄러운 뺨과 이마 위로 더러운 흙탕물이 무자비하게 들러붙었고 입술 사이로 서걱거리는 모래알이 씹혀 들어갔다. 퇴퇴윽 징그러워 살려주세요. 대감마님이 가여운 화연이를 제발 구해주시옵소서. 화연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감싸 쥐고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지만 광활한 들녘에는 뻐꾸기 우는 소리만 처량하게 맴돌 뿐 그녀를 구원해줄 지아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때 사양 냄새로 진동하던 그녀의 코끝에는 이제 땀내와 흙내만이 지독하게 엉겨붙어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한낮이 되자 태양은 더욱 광기를 띠며 불을 뿜어댔고 삼배옷 안은 뜨거운 열기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마치 불가마 속에 들어앉은 듯한 지독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거칠게 짜인 삼배천이 땀에 젖어 피부에 찰싹 달라붙더니 화연이 몸을 뒤척일 때마다 연약한 살갗을 사포처럼 긁어대어 온몸이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목구멍은 바싹 타들어가 피맛이 날 지경이었고 눈앞이 빙빙 돌며 현기증이 일었지만 주위의 감시망은 숨 쉴 틈 없이 조여왔다.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가쁜 숨을 몰아질라치면 어김없이 곁에서 김을 매던 안악의 날카로운 호통과 흙 묻은 홈이 자루가 옆구리를 찌르며 들어왔다.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시옵소서. 화연은 쩍쩍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근처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계집종을 향해 구걸하듯 손을 내밀었다. 예전 같았으면 화연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며 최고급 작설차를 대령했을 계집종이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많이 이젠 화연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일도 하지 않은 자에게 줄 물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옛날 방 안에 앉아 꿀물이나 타먹던 시절인 줄 아십니까? 얼른 고랑이나 마저 매시지요. 계집종의 조롱 섞인 말에 주위에 있던 안악들이 일제히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갈증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화연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해가 지기도 전에 탈진하여 이 더러운 진흙탕에 처박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필사적인 본능이 꿈틀거렸고 화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주위를 매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게를 진 채 잠시 땀을 식히고 있는 젊고 건장한 사내종 무리가 그녀의 절망적인 시야에 포착되었다. 그래 사내놈들은 다 똑같. 아무리 흙투성이가 되었어도 내 곁에 한 번이면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이 분명해. 화연은 속으로 치졸한 계산을 굴리며 진흙이 묻은 얼굴을 소매자락으로 대충 닦아내고는 최대한 가련하고 매혹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비록 찢겨진 삼배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타고난 절세미인이라는 오만한 믿음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화연은 안악들의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타 비틀거리는 척하며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던 덩치 큰 사내종 돌쇠를 향해 은밀하게 접근해 갔다. 돌쇠야, 오 돌쇠야. 화연은 숨이 넘어갈 듯한 간드러진 목소리로 돌쇠의 이름을 부르며 짐짓 발을 헛디딘 척 그의 단단한 어깨 쪽으로 쓰러질 듯 몸을 기울였다. 촉촉하게 젖은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보며 화연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의 연기를 펼치며 달콤한 동리를 드러냈다. 내 지금 목이 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죽을 것만 같구나. 네가 곁에서 이 무거운 쇠스랑지를 조금만 거들어준다면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내 반드시 널 면천시켜주고 큰 상을 내리도록 힘써주마. 응, 내 불쌍하지도 않느냐. 화연은 은근슬쩍 자신의 하얀 손가락으로 돌쇠의 굵은 팔뚝을 쓰다듬으며 노골적인 추파를 던졌지만 돌아온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것이었다. 돌쇠는 마치 역병에라도 걸린 시체를 본 것처럼 기겁을 하며 펄쩍 뛰어올랐고 화연을 밀쳐내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제 명주를 재촉하시렵니까? 저 사나운 아낙네들과 마님 눈에 띄면 저는 뼈도 못 추리고 맞아 죽습니다요. 돌쇠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화연의 유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강씨 부인과 여인들의 무자비한 징벌만을 두려워하며 몸을 떨고 있었다. 돌쇠가 화연을 뿌리치며 내지른 비명소리는 조용하던 밭고랑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모든 안악의 시선이 나무 그늘 쪽으로 집중되었다. 흙바닥에 나동그라진 화연의 등 뒤로 어느새 다가왔는지 강씨 부인의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내 인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강씨 부인의 불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지자 화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 아닙니다. 형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저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모금만 얻어먹으려 했을 뿐이옵니다. 화연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이미 그녀의 얄팍한 속셈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강씨 부인은 턱을 치켜들고 벌레를 보듯 화연을 내려다보며 멸시가 가득 찬 목소리로 일갈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요망한 것 진흙탕을 구르면서도 아직 사내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꼬리를 칠 궁리만 하다니 진정 짐승보다 못한 천박한 핏줄이로구나. 너희들은 똑똑히 보아라. 노동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음탕한 짓을 꾸미는 자에게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 강씨 부인의 신호에 맞춰 억센 안악 2명이 달려들어 화연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잡아 일으켜 세웠다. 화연의 어깨 관절이 빠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여인들은 자비 없이 그녀를 밭에 가장 척박하고 돌이 많은 험한 구역으로 질질 끌고 갔다. 오늘 내년에게 할당된 고랑이다. 다른 이들의 도움은 일절 없을 것이며 행여나 다시 사내놈들에게 추파를 던졌다간 혀를 뽑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강씨 부인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잡초가 무성한 고랑을 가리키며 차갑게 선고했다. 화연은 그 엄청난 작업량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무자비한 매질이 두려워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쇠스랑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촌민들은 그녀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숨죽여 비웃음을 흘렸고 화연은 철저한 고립무원의 지옥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험난한 대지와 맞서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화연의 고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허리는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려 똑바로 펴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무릎은 거친 돌멩이에 찍혀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가 배어나와 흙과 엉겨붙어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쇠스랑에 거친 자루와 계속 마찰하던 손바닥은 결국 물집이 터져 속살이 훤히 드러났고 흙먼지가 상처 부위에 파고들 때마다 화연은 숨이 멎을 듯한 비명을 삼켜야만 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증명하듯 길게 길러왔던 고운 손톱들은 단단한 흙덩어리에 부딪혀 하나둘씩 맥없이 부러져 나가며 처참하게 망가져 갔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 아끼던 새끼손가락의 긴 손톱이 뿌리째 뽑혀 나가듯 부러지자 붉은 피가 솟구쳐 오르며 시커먼 흙바닥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화연은 손가락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뒹굴며 오열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열기에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말라버릴 뿐이었다. 아파, 너무 아파. 내 손톱, 내 예쁜 손톱이. 평소 같았으면 이깟 손톱 하나 부러진 것만으로도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의원들을 불러 모았을 테지만 지금 이 광활한 들녘에서 그녀의 부러진 손톱에 신경 쓰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지는 오직 그녀의 땀과 피, 그리고 끝없는 육체적 고통만을 잔혹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보다 화연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극도의 굶주림이었다. 점심때가 되어 다른 여인들은 그늘에 모여 앉아 꽁보리밥에 쉰내 나는 된장을 비벼 꿀맛처럼 달게 먹었지만 화연에게는 단 한 톨의 식량도 허락되지 않았다. 뱃속에서는 천둥이 치듯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위장이 쪼그라들며 등가죽에 달라붙는 듯한 지독한 허기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화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촌민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라도 핥아먹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지만 강씨 부인의 매서운 눈초리 때문에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멀리서 핏발선 눈으로 침만 흘려야 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전복죽이 짜다며 밥상을 엎어버리고 살진 꿩고기도 즐기다며 개에게 던져주었건만 화연은 자신의 과거 교만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뼈저린 후회와 함께 피눈물을 흘렸다. 그때 발밑에 던져버렸던 고기 한 점, 밥 한 숟가락이 지금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줄처럼 절실하게 다가왔.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화연은 이성을 잃고 떨리는 손으로 흙이 잔뜩 묻은 야생초 하나를 뜯어 허겁지겁 입안에 쑤셔 넣었다. 쓰디쓴 즙과 서걱거리는 흙모래가 입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그것마저도 미친 듯이 씹어 넘기며 생존을 향한 짐승 같은 본능을 드러내고 말았다. 어느덧 붉은 노을이 서쪽 하늘을 피로 물들이며 길고 끔찍했던 하루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댕댕댕 하고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화연에게는 마치 지옥의 형벌이 잠시 멈추는 구원의 나팔 소리와도 같았다.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친 촌민들은 굽은 허리를 펴고 흙 묻은 농기구를 챙기며 계곡물로 땀을 씻어내기 위해 활기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화연은 도저히 일어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쇠스랑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몸을 지탱한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친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던 첩실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한 마리의 비참한 들개와 같았다. 억센 안악 하나가 다가와 화연의 뒷덜미를 짐짝처럼 움켜쥐고는 억지로 끌어일으켰다. 질질 짜지 말고 빨리 걸어라. 해 떨어지기 전에 마당을 쓸고 헛간을 치워야 저녁밥이라도 한술 뜰 수 있을 터이니. 화연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악들의 뒤를 졸졸 따르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았다. 찢어진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흙먼지와 말라붙은 피로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고 손발은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조롱했던 천한 여인들의 냄새, 그 지독한 땀내와 흙냄새가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몸에서 진동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에 화연은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어스름이 깔린 대저택의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화연에게는 구멍난 바가지 하나가 내던져졌다. 바가지 안에는 멀건 소금물에 쉰내 나는 시래기 몇 가닥과 누런 좁쌀 한 줌이 둥둥 떠있는 형편없는 죽이 담겨 있었다. 평소라면 돼지 구유에나 부어버릴 법한 끔찍한 비주얼과 악취의 화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헛구역질을 했다. 오, 이걸 어찌 먹으란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요. 화연이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강씨 부인을 쳐다보았지만 부인은 차가운 얼굴로 등잔불을 켜며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먹기 싫으면 관두거라. 내일 아침까지 그 어떤 음식도 주지 않을 터이니 굶어 죽고 싶다면 그리해라. 강씨 부인이 매몰차게 몸을 돌리자 곁에 섰던 안악이 낄낄거리며 화연의 발치에 놓인 바가지를 발끝으로 툭 차서 엎어버리려 했다. 아단데 화연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엎어지려는 바가지를 양손으로 다급하게 움켜쥐었다.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는 그녀의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함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에 불과했다. 화연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구멍난 바가지를 받쳐들고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쉰내 나는 시래기죽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들이붓기 시작했다. 짭짤한 소금물과 거친 좁쌀이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갈 때마다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죽 그릇 안으로 섞여 들어갔다. 쩝쩝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닥에 눌어붙은 마지막 죽 한 방울까지 혀로 핥아먹은 화연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이 지옥 같은 현실의 밑바닥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비단 이불 위에서 꿀물을 마시며 지아비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던 삶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신기루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지금 그녀는 쉰내 나는 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걸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풍산마을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련한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화연은 다 비운 바가지를 품에 안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채 소리 없이 오열하며 다가올 끔찍한 밤에 어둠 속으로 한없이 침잠에 들어갔다. 화연에게 허락된 잠자리는 향기로운 안채의 비단요가 아니라 소여물 냄새와 쥐똥이 굴러다니는 습하고 어두운 헛간의 집더미 위였다. 덜컹거리는 나무문을 닫고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눕자 낮 동안 혹사당한 근육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찢어 놓을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화연은 거칠고 더러운 집더미에 상처난 뺨을 비비며 등 뒤로 불어오는 서늘한 밤바람에 오들오들 몸을 떨었다. 달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화연은 오직 자신이 내쉬는 거친 숨소리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불길한 소리에만 의지한 채 공포와 절망으로 점철된 기나긴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나리, 대감마님, 어찌하여 저를 이 지옥 구덩이에 버려두고 가셨나이까. 제발 돌아오셔서 이 가여운 화연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화연은 허공을 향해 소리 가여운 없는 절규를 토해내며 지아비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헛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싸늘한 밤 공기뿐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사내의 맹목적인 사랑은 이 험난한 대지와 여인들의 거대한 연대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모래성에 불과했다. 육신의 고통과 굶주림 그리고 철저한 고립 속에서 화연의 얄팍했던 영혼은 서서히 금이 가고 부서져 내리며 생존을 위한 잔혹한 시련의 첫날 밤이 그렇게 피눈물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살같이 찢어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화연은 축축하고 역겨운 쥐똥 냄새가 진동하는 헛간의 집더미 위에서 밤새도록 생지옥 같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거칠게 짜인 삼배옷은 움직일 때마다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상처 부위를 무자비하게 긁어대었고 부러진 손톱 사이로 스며든 흙먼지는 무서운 속도로 골마 터져 참을 수 없는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일 해가 뜨기도 전에 사지가 썩어 문드러져 이 더러운 헛간에서 비참한 짐승처럼 돼지고 말 것이야. 화연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입술을 깨물며 피가 맺힌 눈동자를 번뜩였고 결국 이 끔찍한 진흙탕 지옥에서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야반도주를 결심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삼경 무렵 화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헛간의 낡은 나무문을 밀어젖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짐승처럼 기어나왔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않는 스산한 밤 공기는 뼈마디를 파고들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곳을 벗어나 도성의 친정이나 지인에게 숨어들어 다시 비단 옷을 걸치겠다는 헛된 망상만이 가득했다. 강씨 부인 내년이 아무리 나를 짐승 취급하며 짓밟아도 나는 최고급 사양을 바르던 첩실이다.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이 수모를 1000배만 배로 갚아줄 것이다. 화연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상처투성이인 맨발로 차가운 마당의 돌길을 위태롭게 딛기 시작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문 채 뒷간 옆에 개구멍을 통해 간신히 대저택의 높은 담장을 빠져나온 화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며칠 굶주린 데다 온종일 혹독한 매질과 노동에 시달린 가녀린 육신은 얼마 가지 못해 비명을 질렀고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부리와 가시덤불에 갈기갈기 찢겨 붉은 선혈을 낭자하게 흩뿌렸다. 아흑 안 돼. 여기서 멈추면 내일 아침 그 무자비한 안악들에게 붙잡혀 진짜로 맞아 죽고 말 것이야. 화연은 무릎이 꺾이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며 질척이는 밭두렁을 지나 험준한 산길 쪽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이끌었다. 그녀가 마을의 경계를 벗어나 깊은 산기슭의 초입에 다다랐을 때쯤 끈적하고 무거운 습기가 온몸을 옥죄어오며 기괴할 정도로 숨막히는 정막이 천지를 뒤덮기 시작했다.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기분 나쁜 고요함 속에서 멀리서부터 짐승들이 구슬프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화연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의 걸음을 멈춘 채 불안하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불길한 기운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이 무서운 어둠은 화연이 두려움에 떨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순간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천지를 개벽하는 듯한 거대한 우레소리가 지축을 뒤흔들며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쿠르릉 쾅 귀를 찢는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시뻘건 번개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섬뜩하게 가르자 마치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시야를 가려버릴 정도로 거센 폭우는 화연의 얇고 찢어진 삼배옷을 단숨에 적셔버렸고 빗물은 그녀의 벌어진 상처 속으로 소금물처럼 파고들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깍 사람 살려 비비가 왜 이리 쏟아진단 말인가. 화연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산길에서 미끄러지고 구르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폭풍우는 점점 더 광기를 더해갔고 거센 강풍이 몰아치며 아름드리 나무들을 꺾어버릴 듯 거칠게 흔들어대자 화연은 공포에 질려 길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으로 다급히 몸을 숨겼다. 덜덜 떨리는 두 팔로 몸을 감싼 채 바위 틈새에 웅크린 화연은 자신이 그토록 도망치고자 했던 마을 쪽에서 무언가 거대한 산사태라도 난 것처럼 심상치 않은 굉음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 정도의 비라면 마을 앞을 흐르는 큰 하천이 범람하여 논밭이 전부 물에 잠기고 말 텐데. 아니, 그따위 천한 농사일이 지금 내 알 바인가. 나 하나 목숨 건지기도 벅찬 것을. 화연은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며 애써 마을의 안위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이기적인 안도감은 곧이어 바위 아래 굽어 보이는 마을 쪽에서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폭우 속을 뚫고 춤을 추듯 일제히 솟아오르는 기괴하고도 장엄한 광경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 횃불들은 거친 빗줄기와 미친 듯이 몰아치는 강풍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타오르며 수마가 덮치기 직전인 마을의 거대한 저수지와 논둑을 향해 불나방처럼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다. 저 무식한 것들이 이 한밤중에 그것도 이 미친 폭풍우 속에서 대체 무얼 하려는 속셈이란 말인가. 화연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비바람을 맞으며 바위 위로 조심스럽게 기어 올라가 상황을 지켜보았다. 횃불의 붉은 불빛 아래로 드러난 광경은 화연이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인간의 사투하니 생존을 향한 짐승보다 맹렬한 대자연과의 거대한 전쟁 그 자체였다. 낮 동안 화연을 향해 섰을 퍼런 낯을 들이밀고 멸시에 찬 조소를 날리던 마을 여인들이 비바람에 머리채가 산발이 된 채 자신들 몸집만 한 무거운 흙가마니와 볏짚을 짊어지고 위태로운 논둑 위를 내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빨리 저쪽 둑이 터지려 한다. 돌멩이를 날라 막아라. 여기서 물이 터지면 우리 자식들은 올겨울 전부 굶어 죽는다. 폭우를 뚫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강씨 부인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였다. 강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옷 따위는 벗어던진 지 오래인 듯 가장 얇고 거친 무명적삼 하나만 걸친 채 허리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속에 직접 뛰어들어 여인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오는 거대한 통나무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살같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그녀의 두 눈은 횃불보다 더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마을의 명운이 걸린 둑을 지켜내겠다는 무서운 결기로 번뜩였다. 형님이, 저 고귀한 정실부인께서 어찌하여 저런 더러운 똥물 속에서 천한 안악들과 몸을 부대끼며 목숨을 건단 말인가. 화연은 바위에 엎드린 채 넋을 잃고 그 압도적인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인들의 사투는 얄팍한 색태와 교만으로 점철되었던 화연의 세계관을 밑바닥부터 무참히 짓부수며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거대한 전율과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흙더미에 깔려 비명을 지르는 안악이 있으면
10명의 안악이 달려들어 진흙을 파헤치고 구출해내었으며 물살에 휩쓸릴 뻔한 늙은 노파를 위해 젊은 여인들이 서로의 팔을 엮어 거대한 인간 사슬을 만들어 급류를 버텨내고 있었다. 저들은 그저 천하고 더러운 육체 노동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무식하고 억센님이 저 흉측한 굳은 살이 짐승 같은 폭포수 앞에서도 서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고 있단 말인가. 화연의 떨리는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파묻혀 흩어졌다. 그때였다. 콱콱쾅 하는 산이 무너지는 듯한 무서운 굉음과 함께 화연이 숨어있던 바위, 바로 밑을 흐르던 작은 계곡물이 순식간에 시뻘건 흙탕물로 돌변하며 범람하여 그녀를 향해 거대한 아가리를 벌렸다. 미처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칠 틈조차 없이 집채만 한 흙더미와 급류가 화연이 딛고 있던 집안을 단숨에 쓸어버렸고 화연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무자비한 흙탕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아악사 살려주시오. 폐부 깊숙이 더럽고 차가운 흙탕물이 밀려들어왔고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화연은 이대로 이름 모를 시체가 되어 진흙 속에 파묻히리라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물살은 연약한 화연의 몸을 나무십처럼 가지고 놀며 거친 바위와 나뭇가지에 사정없이 내동팽이 쳤고 한 번 두 번 수면 위로 힘겹게 고개를 내밀 때마다 그녀가 뱉어내는 것은 물이 아닌 새빨간 선혈이었다. 허우적거리던 두 손은 그 무엇도 잡지 못한 채 허공을 가르며 서서히 힘을 잃어갔고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수호는 그녀의 남은 의식마저 아득하게 앗아가며 죽음의 문턱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리고 있었다. 나리, 대감마님. 결국 저는 이 차가운 똥물 속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옵니까? 화연이 체념하며 마지막 숨을 내뱉고 깊은 물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으려던 찰나 기적처럼 억센 소나기 하나가 그녀의 삼배옷 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정신 차려라. 여기서 죽을 셈이냐. 이 미련한 거사 귀가 찢어질 듯한 폭우 소리를 뚫고 들려온 그 벼락 같은 호통 소리는 다름 아닌 강씨 부인의 것이었고 화연은 놀라번쩍 눈을 떴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횃불을 입에 문 채 한 손으로는 위태로운 나뭇가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화연의 목덜미를 부여잡은 강씨 부인의 얼굴은 온통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매섭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연은 그 순간 강씨 부인의 모습에서 사내의 권력 뒤에 숨어 사는 유약한 여인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대지를 호령하는 거대한 투신의 형상을 보았다. 손을 뻗어라 어서 내 팔을 잡지 못할까. 강씨 부인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지만 급류의 엄청난 무게는 두 여인의 몸을 자비 없이 아래로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화연은 두려움에 얼어붙어 덜덜 떨리는 손을 간신히 뻗었지만 미끄러운 진흙 탓에 번번이 강씨 부인의 팔을 놓쳤고 설상가상으로 부인이 잡고 있던 나뭇가지마저 뚜둑하는 불길한 파열음을 내며 부러지기 일보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안 됩니다. 형님, 저를 놓으십시오. 이러다가는 형님마저 이 물살에 휩쓸려 돌아가시고 맙니다. 화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의 목숨을 걱정하며 처절하게 절규했지만 강씨 부인의 소나기는 오히려 뼈가 으스러질 듯 화연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닥치거라. 우리 마을의 여인들은 피를 나눈 식소를 결코 이 차가운 진흙탕 속에 버려두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천박하게 굴었어도 지금은 내 곁에서 함께 흙을 묻힌 내 백성이자 동지인이라. 강씨 부인의 짐승 같은 포효가 폭풍우를 가르고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자 기적처럼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안악들이 횃불을 들고 급류 쪽으로 맹렬하게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누구 하나 주저함 없이 허리에 밧줄을 묶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서로의 허리와 어깨를 꽉 부여잡아 거센 물결에 맞서는 거대하고 견고한 인간의 방벽을 만들어내며 화연과 강씨 부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다가왔다. 가장 선두에 섰던 억새 나나기 밧줄을 던져 강씨 부인의 허리를 감았고 무태 있던 여인들이 일제히 영차, 영차하는 거친 노동요를 토해내며 밧줄을 잇는 힘껏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다 까져 피가 철철 흐르고 발가락이 바위에 부딪혀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여인들은 결코 밧줄을 놓지 않았고 그 피와 땀으로 엉겨붙은 무서운 집념은 끝내 거센 자연의 분노를 이겨내고 두 사람을 진흙탕, 두 귀로 무사히 끌어올리는 기적을 일궈냈다. 털썩 화연은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뱃속에 고인 더러운 흙탕물을 한참 동안 구역질하며 토해내었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에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고개를 든 화연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기진맥진하여 땅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안도의 미소를 나누는 숭고하고 위대한 여인들의 모습이었다. 그 중심에는 화연을 구하느라 팔뚝이 찢어져 뼈가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무명천을 찢어 상처를 대충 동여매고는 다시 무너진 둑을 향해 쇠스랑을 치켜드는 강씨 부인의 압도적인 뒷모습이 버티고 서 있었다. 화연의 뇌리에는 자신이 그동안 오만하게 믿어왔던 가치들, 백옥 같은 피부와 간드러진 목소리, 그리고 사내를 홀리는 얄팍한 교태 따위가 얼마나 역겹고 쓰레기 같은 허상이었는지가 번개처럼 꽂히며 깊은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진정 눈먼 장님의 벌레만도 못한 기생충이었구나. 이들이 흘린 거룩한 피와 땀을 비웃으며 사내의 욕정만을 채우고 얻어먹는 비단옷에 취해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잊고 있었어. 뼈를 깎는 듯한 참회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거대한 해일처럼 화연의 영혼을 덮쳐왔고 그녀의 찢어진 입술 사이로 평생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뜨겁고 진실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비가 쏟아지는 밤하늘을 원망하지도 달아날 곳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지도 않았으며 두 주먹을 꽉 쥐고 흙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짐승처럼 엉엉소리 내어 통곡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나약함과 천박함에 대한 처절한 통곡을 끝낸 화연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진흙 바닥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굳게 다문 입술 새로 단호한 결의의 빛을 번뜩였다. 그녀는 야반도주를 위해 몰래 숨겨두었던 마지막 은장도마저 미련 없이 깊은 강물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나뒹굴던 무거운 흙가마니 하나를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힘겹게 어깨 위로 짊어졌다. 찢어진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어깨가 짓눌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화연은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 이를 악물고 묵묵히 여인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무너진 논둑의 최전선을 향해 절뚝거리며 비장한 걸음을 내디뎠다. 흙가마니를 메고 둑으로 다가오는 화연의 뜻밖의 모습을 발견한 여인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일순간 멈칫하며 놀라움과 의구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의 초라하지만 결연한 몰골을 묵묵히 응시했다. 밤낮으로 화연을 감시하고 채찍질하던 억센나낙 하나가 다가와 무뚝뚝한 목소리로 너같이 뼈대가 물러터진 년이 이걸 지겠다고 짐이나 되지 말고 비켜라라며 가마니를 빼앗으려 했지만 화연은 물러서지 않고 핏발선 눈으로 안악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축낸 쌀알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제 피와 땀으로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화연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그 어떤 교태도 없는 진실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강씨 부인은 비바람을 맞으며
우뚝 서서 화연의 달라진 눈빛을 한참 동안 말없이 꿰뚫어 보듯 응시하더니 이내 차가운 표정을 거두고 짧지만 묵직한 고갯짓으로 그녀의 노동을 허락한다는 무언의 승낙을 내렸다. 화연은 기쁨의 눈물을 삼키며 두개 가장 위험하고 무너져 내리기 쉬운 틈새로 기어들어가 흙가마니를 다져 넣었고 옆에 있던 여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거센 흙탕물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생전 처음으로 뼈가 부서지는 육체 노동의 숭고함에 온몸을 내던졌다. 지늘기 입안으로 쏟아지고 손가락 뼈가 부러질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화연은 결코 비명을 지르지 않았으며 오직 마을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집념으로 안악들과 함께 거친 함성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부러진 손톱과 피투성이가 된 맨발은 더 이상 천박함의 상징이 아니라 거친 대지와 맞서 생명을 잉태하고 지켜내는 진정한 여인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훈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화연이 흙더미에 깔려 휘청거릴 때면 곁에 있던 안악이 등짝을 거칠게 후려치며 일으켜 세워주었고 화연 역시 물살에 휩쓸려가는 계집종의 손을 온몸을 던져 붙잡아주며 그들은 척박한 땅바닥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하나의 굳건한 핏줄이자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사내의 시선을 끌기 위해 뿌렸던 역겨운 사양 냄새는 폭풍 후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고 이제 화연의 몸에서는 숭고한 땀내와 흙냄새만이 짙게 피어오르며 그녀의 영혼을 정화하고 있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대자연의 무자비한 분노도 척박한 땅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인들의 처절하고도 질긴 생명력 앞에서는 서서히 기세를 꺾고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걷히고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여명이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 위로 조심스럽게 스며들 무렵 마을의 가장 큰 저수지와 논둑은 곳곳이 파이고 상처 입었을 지언정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 밤새도록 흙탕물과 사투를 벌이느라 탈진한 여인들은 무너진 두기로 겹겹이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지켜낸 논밭을 바라보며 허탈하면서도 기쁨에 찬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화연 역시 온몸이 진흙과 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채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평생 비단 이불 속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벅찬 희열과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가고 있었다. 강씨 부인이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다가와 화연의 곁에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찢어진 소매자락을 북 찢어 화연의 피 흐르는 이마를 거칠지만 다정하게 닦아내 주었다. 화연은 형님이라는 호칭 대신 존경과 진정한 자매애가 듬뿍 담긴 눈빛으로 강씨 부인을 바라보며 살려주셔서 그리고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침 햇살이 부서진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진흙투성이가 된 여인들의 상처난 몸 위를 황금빛으로 따스하게 감싸 안았고 풍산 마을에 들려 큰 새 생명을 잉태할 짙은 흙내음으로 충만해졌다. 화연은 더 이상 사내의 그늘 아래 숨어 눈치만 보는 가련하고 이기적인 첩실이 아니라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직접 자신의 밥그릇을 지켜내고 험난한 세상을 개척해 나갈 강인한 대지의 여인으로 찬란하게 부활한 것이다. 폭풍우 속에서 싹튼 이 무거운 연대감과 자각은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방패가 되어 화연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강렬한 불씨로 깊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황금빛으로 물든 풍산 마을에 광활한 들녘을 훑고 지나가며 풍성한 벼 이삭들이 일제히 스스슥거리는 경쾌한 마찰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뙤약볕 아래서 얼굴이 검게 그을린 화연은 이제 더 이상 흙탕물을 두려워하며 비명을 지르던 나약한 첩실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거친 소나기에는
제법 묵직하게 날이 선 낫이 쥐어져 있었다. 무자비한 폭풍우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사투를 겪은 이후 그녀의 얄팍했던 뼛속에는 대지의 억센 기운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고 피부는 흙먼지와 땀방울이 엉겨붙어 건강한 구릿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 해가 중천을 넘기기 전에 이쪽 고랑의 별을 다 베어내야 창고에 들이기 수월할 것입니다. 화연은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소매자락으로 훔쳐내며 곁에서 함께 낫지를 하는 여인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고 여인들은 쾌활한 웃음으로 화답하며 더욱 맹렬하게 별을 베어 넘겼다. 과거 최고급 사양 냄새로 진동하던 그녀의 코끝에는 이제 알싸한 볏짚 냄새와 비릿한 흙내음만이 가득했지만 화연은 그 냄새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 숨쉬게 만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피가 터지고 곰기를 반복하다. 결국 돌덩이처럼 단단해진 흉측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부러진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시커먼 흙대가 영광스러운 노동의 흔적처럼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낫을 휘두를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땀방울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 밥값을 벌어먹고 마을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벅찬 환희와 생명력의 결정체였다. 마을 여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한창 수학의 기쁨에 흠뻑 빠져 있던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은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부터 천지를 뒤흔들며 들려오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거친 징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뿌우하는 묵직하고 거친 나팔 소리가 메아리치며 날카로운 금속성의 파열음이 대기를 갈랐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거대한 불길함이 먹구름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한 여인들은 일제히 낫지를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고갯마루를 주시했다. 매캐한 모래바람을 뚫고 솟아오른 것은 수십 개의 화려한 깃발이었고 그 선두에는 북방 순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최대감의 기골이 장대한 행렬이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마을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감의 귀환을 알리는 벅찬 환희도 잠시 촌민들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칠흑 같은 절망과 끔찍한 공포가 서리서리 맺히기 시작했다. 최대감의 말, 바로 옆에는 이웃 마을을 무자비하게 쥐어짜며 호시탐탐 풍산마을의 비옥한 토지를 집어삼키려 혈안이 되어 있던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늙은 호족 황대감의 간악한 얼굴이 기분 나쁜 미소를 머금은 채 나란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대감의 뒤로는 시퍼런 창칼로 무장한 관아의 포졸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열을 지어 따르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무력으로 짓밟고 피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명백하고도 잔혹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황대감은 말을 타고 마을의 중심인 너른 마당으로 들어서며 매 눈으로 주위를 훑어보더니 이내 뱀처럼 교활하고 끈적거리는 목소리로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가증스러운 인사를 건넸다. 허허 최대감, 자네가 국경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동안 이 아름다운 풍산마을이 어찌 이리 근본 없는 천것들의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단 말인가. 내 듣자 하니 집안의 기강이 무너져 아랫것들이 주인을 능멸하고 안방을 차지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관아에까지 파다하게 퍼졌네 그려. 그의 두 눈은 굶주린 승냥이처럼 먹잇감을 찾듯 허름한 옷차림으로 모여드는 마을 여인들과 흙투성이가 된 강씨 부인을 번갈아 노려보며 오늘 반드시 이 마을의 숨통을 끊어놓고 비옥한 토지를 몽땅 빼앗겠다는 무서운 탐욕을 숨기지 않고 흉측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최대감은 황대감의 노골적인 조롱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오랜 여정의 피로도 잊은 채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성난 사자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첩실 화연의 자취를 다급하게 찾아 헤매었다. 부인 대체 이 마을에 무슨 해괴망측한 병고가 있었단 말이오. 내가 그리도 각별히 보살펴 달라 당부하였건만 나의 가여운 화연이는 어찌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최대감의 벼락 같은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올렸지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수십 명의 안악들 사이에서 비단 옷을 휘감고 매화향을 풍기며 달려와 자신의 품에 안겨야 할 절세미인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거친 볏짚단 무리 사이를 헤치고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 나오는 한 초라한 여인의 실루엣이 최대감의 분노에 찬 시선에 천천히 포착되었다. 찢어지고 해진 거친 삼배옷 사이로 햇볕에 검게 그을린 앙상한 쇄골이 드러나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진흙과 마른 풀이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었으며 뺨에는 예리한 나뭇가지에 긋긴 붉은 흉터가 훈장처럼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비참한 몰골의 여인이었다. 설마 네가 진정 나의 꽃 화연이란 말이냐. 최대감은 자신의 두 눈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충격에 숨통이 턱 막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가리킬 뿐이었다. 자신이 끔찍이도 아끼던 첩실에 참담하고 처참한 몰골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최대감의 이성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활화산 같은 거대한 분노가 통제할 수 없이 폭발해버리고 말았다. 내 인연 강씨, 내가 정실이라는 알량한 권력을 앞세워 내가 없는 틈을 타이리도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이 가녀린 아이를 짓밟고 짐승만도 못한 고문을 가했단 말이냐. 이것이 진정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거리란 말이더냐. 최대감은 칼자루를 부여잡은 채 핏발선 눈으로 강씨 부인을 향해 잡아먹을 듯이 돌진하며 포효했고 그 살기 어린 기세에 놀란 촌민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놓칠세라 곁에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던 황대감이 득달같이 나서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치졸하고 간악한 모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쯧쯧 내 이럴 줄 알았지. 투기가 심한 정실이 권력을 남용하여 죄 없는 첩실을 노예처럼 부리고 가문을 농단하였으니 이는 엄연히 국법을 어긴 중죄이자 양반의 법도를 더럽힌 끔찍한 폐륜일세 여봐라. 포졸들은 당장 저 악독한 강씨를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고 이 썩어빠진 풍산마을의 토지와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법의 지엄함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여라. 황대감의 입에서 떨어진 몰수라는 단어는 풍산마을 촌민들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며 포졸들이 굵은 오랏줄을 꺼내들고 강씨 부인을 향해 살벌하게 다가서기 시작했다. 황대감의 사악한 계획은 첩실에 대한 가혹 행위를 빌미로 삼아 최대감 가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어 관직에서 파면시키고 강씨 부인을 옥에 가둔 뒤 주인이 없어지니 거대한 곡창지대를 자신의 사유지로 날름 집어삼키려는 무섭고도 치밀한 계략이었다. 어딜 감히 억지 생떼를 쓰느냐. 이 분노한 대지의 심판은 관아의 나부랭이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촌민들이 웅성거리며 저항하려 했지만 번쩍이는 칼날을 앞세운 포졸들의 위협 앞에 맨손의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마을의 명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이 끔찍한 절망의 순간 강씨 부인은 두려워하기는커녕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무지몽매한 지압이 최대감을 쏘아보았다. 대감 진정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으십니까? 저 여인이 걸친 삼배옷의 찢어진 틈새에서 풍기는 저 숭고한 땀방울의 냄새를 정녕 맡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당신이 북방에서 오랑캐와 싸우는 동안 우리는 이 거친 흙바닥에서 몰아치는 폭풍우와 굶주림이라는 더 무서운 괴물과 싸우며
피를 토하고 살아남았나이다.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쇳덩이처럼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이 마을을 지켜낸 거룩한 노동의 가치를 모독하는 사내들의 치졸함에 대한 깊은 경멸과 환멸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최대감의 귀에는 부인의 진실된 항변이 그저 자신의 권위를 능멸하는 교만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닥치거라. 어찌 감히 하늘 같은 지아비 앞에서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며 요망한 변명을 늘어놓는단 말이냐. 당장 저 표독스러운 여편네의 입을 틀어막고 오랏줄로 꽁꽁 묶어 무릎을 꿇리거라. 최대감의 무자비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강씨 부인의 얇은 팔뚝을 우악스럽게 꺾어 잡아채려 했다. 그 순간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수십 명의 마을 안악들이 일제히 짐승 같은 거친 함성을 토해내며 낫과 쇠스랑 부러진 호미자루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나와 강씨 부인의 주위를 거대한 인간 성벽처럼 철통같이 에워쌌다. 피와 땀으로 맺어진 끈끈한 대지의 연대가 관군의 시퍼런 무력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숨막히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가장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화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권력과 자신을 살려낸 대지의 힘이 충돌하는 이 처절한 광경을 피 끓는 심정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라 믿었던, 그러나 지금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지압이 최대감의 일그러진 얼굴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곧이어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촌민들을 등 뒤로 숨기며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자신의 오만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강씨 부인의 굳건한 등짝으로 옮겨갔다. 짧지만 영원 같은 찰나의 순간 화연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다. 포졸들은 물러서라. 그 누구도 우리 형님의 몸에 털럭 하나라도 손을 댄다면 내 이 낫으로 그자의 목통을 주저없이 끊어놓을 것이다. 허공을 찢는 듯한 날카롭고도 단호한 일갈이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그 목소리에 주인공을 확인한 사람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쩍 벌리고 경악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벌벌 떨고 있어야 할 가련한 첩실 화연이었으며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포졸들의 칼끝을 짓밟고 성큼성큼 걸어나와 강씨 부인의 앞을 거대한 태산처럼 가로막고 섰다. 한때 사내의 옷자락 뒤에 숨어 징징거리며 교태를 부리던 유약한 첩실은 온데간데 없고 두 눈에서 서슬퍼런 불꽃을 뿜어내는 강인하고도 압도적인 한 명의 투사가 그곳에 우뚝 서 있었다. 최대감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연실색하며 다급히 손을 뻗어 화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화연아, 오 가여운 내 사랑아, 내가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했으면 실성하여 이리 헛소리를 짓거린단 말이냐. 이리 오너라.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그 누구도 널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 당장 저 흉악한 것들의 가죽을 벗겨 내 억울함을 풀어주마. 최대감은 화연이 여전히 자신을 구원자로 여기며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굳게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진흙 묻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짝 하는 뼈를 때리는 듯한 매섭고도 날카로운 파열음이 숨막히는 마당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다. 화연은 자신을 쓰다듬으려는 최대감의 손을 벌레를 쳐내듯 차갑고 단호하게 후려쳐 쳐내버렸고 최대감은 충격에 휩싸여 붉게 달아오른 자신의 손등을 부여잡고 넋이 나간 채 뒤로 비틀거렸다. 날이 착각하지 마시지요. 저를 실성하게 만들고 짐승처럼 뒹굴게 했던 것은
형님의 채찍이 아니라 당신이 던져주던 그 달콤하고 썩어빠진 비단옷과 사양 냄새였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하고 역겨운 동정 따위는 더 이상 제게 단 한 줌의 가치도 없나이다. 화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간드러지거나 떨리지 않았으며 벼락처럼 대기를 가르고 군중의 고막을 거칠게 때렸다. 제가 이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진흙탕을 뒹굴게 된 연유를 정녕 알고 싶으십니까? 날이 깨서 비우신 사이 집채만 한 폭풍우가 몰아쳐 논둑이 터지고 온 마을이 수마에 잡아먹힐 끔찍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화연은 군중과 포졸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핏발선 눈으로 처절했던 그날 밤에 진실을 피를 토하듯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 가련한 첩실이 헛간에서 살려달라 징징대고 있을 때 여기 계신 형님과 저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들은 제 목숨을 내던져가며 차가운 똥물 속으로 뛰어들어 돌멩이를 나르고 둑을 막아냈습니다. 그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나리가 밝고 서 있는 이 땅은 썩은 시체들만 둥둥 떠다니는 저주받은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화연은 소매자락을 거칠게 걷어붙이고는 과거 옥구슬처럼 매끄럽고 하였던 자신의 두 손을 최대감과 황대감의 눈앞에 들이밀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의 손이 아니었으며 뼈마디가 기형적으로 굵어지고 터진 물집과 시커먼 피딱지로 뒤덮인 흉측하고도 성스러운 굳은 살의 결정체였다.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천하다고 멸시하던 육체노동의 흔적이자 대지를 일구고 생명을 지켜낸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훈장입니다. 이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저는 별을 베었고 형님을 살렸으며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찌 감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당신들이 이 거룩한 노동의 대가를 모함한단 말입니까? 화연은 멈추지 않고 이제는 겁에 질려 파리해진 황대감의 멱살을 잡을 듯 맹렬하게 쏘아보며 그녀의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지성과 논리로 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 들어갔다. 그리고 황대감 당신이 언제부터 이웃마을 첩실의 안위를 그리도 걱정하는 자비로운 성인군자였단 말인가. 지난 흉년 때 우리 마을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창고에 쌀을 수천 석이나 쌓아두고도 물 한 모금 내어주지 않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간악한 흡혈귀가 바로 당신이 아니더냐. 지금 내 초라한 몰골을 핑계 삼아 포졸들을 끌고 온 것은 국법을 핑계로 이 비옥한 옥토를 빼앗으려는 치조라고도 역겨운 도적놈의 수작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화연의 날카로운 언변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황대감의 추악한 본심과 법의 허점을 예리한 단검처럼 난도질해버렸다. 국법의 지엄함을 운운하였느냐. 조선의 법도는 백성이 땀 흘려 땅을 지키고 가문을 보위하는 것을 가장 큰 충과 효로 삼는다. 정실 형님은 나약한 나를 채찍질하여 이 땅을 지키는 전사로 길러내셨으니 이는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은 숭고한 결단이거늘 어찌 이를 투기라 모함하는가. 노동하지 않고 샀지만 일삼던 과거의 첩실 화연은 이미 폭풍우 치던 밤 진흙탕 속에서 죽어 없어졌다. 지금 내 놈 눈앞에 서 있는 나는 풍산 마을의 흙을 먹고 자란 억센 농군이니라. 그녀의 선언은 재판관의 판결문보다 더 장엄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광장을 짓눌렀다. 황대감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일개천한 첩실의 새 치여에 의해 만천하에 까발려지자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유설이란 말인가. 저 미친년이 기어코 실성하여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짓거리는구나. 여봐라, 포졸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 당장 저 미친 첩년의 주둥이를 칼, 자루로 지식이고 강씨와 함께 오랏줄로 묶어 당장 끌고 가란 말이다.
황대감의 발악에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다시 칼을 빼들려 하자 폭발 직전에 화라산처럼 숨죽이고 있던 촌민들의 거대한 분노가 마침내 용암처럼 터져 나왔다. 죽여라. 감히 우리 마님들과 화연아 씨를 건드리는 놈은 이 낫으로 창자를 끊어놓을 것이다. 화연의 연설에 피가 끓어오른 마을, 안악들과 장정들이 일제히 거친 고함을 지르며 쇠스랑과 괭이를 앞세워 포졸들을 향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햇볕에 그을린 억센 근육과 살기가 등등한 수백 개의 핏발선 눈동자들은 관아에서 월급이나 축내며 칼자루나 휘두르던 나약한 포졸들이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압도적인 육체의 힘과 생존을 건 군중의 맹렬한 기세에 짓눌린 포졸들은 겁에 질려 검을 땅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고 황대감을 호위하던 진영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 모든 참담하고도 위대한 광경의 한가운데서 최대감은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허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시선은 흉터투성이가 된 부인 강씨의 굳건한 팔뚝과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화연에 피 맺힌 굳은 살, 그리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일어선 촌민들의 눈부신 연대를 번갈아 보며 극심한 수치심의 몸을 떨었다. 사내의 권력과 칼날 따위는 이들이 피와 땀으로 빚어낸 거대한 생명의 연대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먼지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그의 영혼을 무참히 때리며 깊은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멈추어라. 칼을 거두라. 당장 내 놈들의 더러운 쇠붙이를 내 땅에서 치우지 못할까. 최대감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몸을 돌려 자신을 능멸하고 부인을 모함하려 했던 황대감의 안면을 향해 묵직한 주먹을 분노를 담아 사정없이 내리꽂았다.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황대감은 꼴사납게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코피를 쏟으며 부들부들 떨었다. 최대감은 칼을 뽑아 황대감의 목덜미에 서늘하게 겨누며 이전에 방탕했던 지주가 아닌 풍산 마을을 지키는 맹호의 눈빛으로 살벌한 경고를 쏟아내었다. 이 간악하고 치졸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내 집안의 기강은 비단옷이 아니라 저 여인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세워졌음을 이제야 똑똑히 보았다. 강씨 부인의 처벌은 나의 명령이자 이 척박한 땅이 내린 신성한 율법이니 감히 내 놈 따위가 관아의 권력을 빌려 모함할 일이 아니다. 최대감의 서슬퍼런 칼끝이 황대감의 목젖을 파고들자 늙은 호족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제발 살려달라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다. 당장 내 놈의 쥐새끼 같은 졸개들을 이끌고 내 땅에서 영원히 꺼지거라 한 번만 더 이 풍산 마을을 기웃거렸다가는 내 이 칼로 내 놈의 목을 쳐 저수지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최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황대감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땅바닥을 기어 도망치듯 말에 올라탔고 무기를 버리고 덜덜 떨던 포졸들 역시 혼비백산하여 꽁지가 빠지게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망치는 그 비루하고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을 향해 촌민들은 일제히 흙덩어리와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승리의 야유를 퍼부었고 그것은 부당한 권력과 탐욕에 맞서 노동의 가치로 일궈낸 가장 통쾌하고도 장엄한 민중의 승전보였다. 마침내 마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살기와 위협이 완전히 거치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여인들의 단단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칼을 거둔 최대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씨 부인과 화연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평생 입어온 최고급 비단옷에 무릎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부인, 그리고 화연아,
내 눈이 멀어 껍데기만 쫓느라 너희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흘린 피눈물과 위대한 희생을 알아보지 못하였구나. 지아비로서 마을을 지키지 못하고 사치와 방탕에 빠져 이 가문을 벼랑 끝으로 못내 죄가 하늘을 찌르니 내 너희들의 이 거친 손 앞에 100번 1000번 무릎을 꿇어도 할 말이 없도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감의 어깨가 들썩이며 흙바닥 위로 뜨거운 참외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강씨 부인과 화연은 무릎 꿇은 사내를 향해 동정의 눈물을 흘리거나 서둘러 일으켜 세우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들의 손에 밝힌 단단한 굳은 살을 서로 꽉 맞잡은 채 깊고 서늘한 눈빛으로 그 참회의 무게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잠시 후 강씨 부인이 조용히 손을 뻗어 최대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고 화연 역시 피딱지가 앉은 거친 손으로 대감의 흙 묻은 소매자락을 털어내 주었다.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여인들의 거친 손길이 비단 옷에 닿는 순간 그곳에는 더 이상 정실과 첩실 혹은 지주와 노예라는 얄팍한 계급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대지의 시련을 통과해낸 굳건한 가족의 연대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촌민들은 각자의 손에 쥐었던 무기를 다시 농기구로 고쳐 쥐고는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 내일의 수확을 위해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살벌했던 광장에는 평온하고도 짙은 흙내음이 다시 부드럽게 감돌기 시작했고 화연은 멀어지는 황대감의 먼지를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묵직하고도 통쾌한 해방감을 만끽했다. 권력자의 그늘에 숨어 빌어먹는 삶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땀과 피로 당당히 운명을 개척해낸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거대하게 이 광활한 들녘 위를 비상하고 있었다. 자, 서둘러 헛간을 치우고 볏짚을 마저 묶어야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깨서 돌아오셨으니 오늘은 특별히 보리밥에 고기 한 점이라도 구경할 수 있겠지요. 화연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호탕하게 웃으며 낯을 집어들자 강씨 부인 역시 서늘했던 표정을 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흙 묻은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은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교태가 아니라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대지를 일구는 강인한 육체와 자매 속에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화연은 새로운 삶의 여정을 향해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거센 폭풍우와 탐욕스러운 호족의 위협이 마치 한바탕 끔찍한 악몽처럼 휩쓸고 지나간 풍산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고 평온한 가을의 축복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광활한 들녘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살벌했던 칼바람과 핏빛 분노가 가라앉은 대지 위로는 이슬을 머금은 싱그러운 풀내음과 잘 익은 벼 이삭이 뿜어내는 구수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마을 구석구석을 풍요롭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 멀리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은 상처 입은 논둑을 어루만지며 지난날 짐승처럼 흙탕물을 뒹굴며 사투를 벌였던 여인들의 위대한 승리를 찬양하듯 마을 전체를 눈부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축복하고 있었다. 최대감의 뼈저린 참회 이후 거대한 기와집 안채를 감돌던 숨막히는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끔찍한 계급의 장벽은 봄눈 녹듯 부드럽게 허물어졌고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한때 절세미인 첩실의 교태와 낭비벽을 채워주기 위해 착취당하던 촌민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굶주림과 원망의 핏발이 서려 있지 않았으며 지주와 노비라는 신분을 넘어 혹독한 대자연 앞에서는 모두가 생사를 함께하는 하나의 피부치라는 깊은 연대감이 자리 잡았다. 최대감 역시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소박한 무명 두루마기를 걸친 채
직접 마당을 쓸고 곡식 창고를 살피며 자신이 맹목적으로 쫓았던 얄팍한 허상을 버리고 대지의 진실한 무게를 온몸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른 새벽 달기 첫수름을 길게 뽑아내기도 전에 화연은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짜인 튼튼한 무명 치마를 허리끈으로 단단히 질끈 동여매며 하루의 고된 일과를 활기차게 시작할 채비를 서둘렀다. 과거 최고급 사양과 매화향으로 진동하던 그녀의 방은 이제 잘 말린 볏짚 냄새와 흙내음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소박하고 정갈한 공간으로 변모하였고, 화장대 위를 장식하던 서역의 값비싼 보석과 연지곤지 대신 끝이 뭉툭해진 호미와 단단한 낫 탄자루가 그 자리를 묵직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오늘도 날이 참으로 맑구나. 이슬이 마르기 전에 서둘러 서쪽 밭에 콩을 베어야 할 터인데, 화연은 거울 속 자신의 검게 그을린 뺨을 보며 호탕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거침이 없었다. 안개 낀 들녘으로 나서는 화연의 코끝을 스치는 싸늘한 새벽 공기는 그녀의 폐부를 시원하게 정화해 주었으며, 마을 어귀에서부터 삼삼오오 모여드는 안악들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이내 정막을 깨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고, 화연 아씨가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구먼. 그 억센 소나기로 낫지를 해대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따라갈 재간이 없어. 한 늙은 안악이 장난 섞인 농담을 던지자 화연은 소매자락을 걷어붙이며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밭고랑을 매는 속도는 아직 어르신들의 절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풋내기일 뿐입니다. 오늘 점심때 꽁보리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을 터이니 그리 아시지요라며 구수하고 넉살 좋은 대답으로 유쾌하게 맞받아쳤다. 과거 담장 너머로 안악들을 짐승 취급하며 노골적인 조소를 흘리던 교만한 첩실의 모습은 이제 풍산마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한여름밤의 신기루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화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털썩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안악들과 함께 낫을 갈았으며, 쉰내 나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찌를 때면 소매로 거칠게 훔쳐내며 대지와 깊은 호흡을 맞추었다. 그녀가 낫을 휘두를 때마다 씩씩 허공을 가르는 경쾌한 파차름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심장 박동소리였고, 그 노동의 리듬은 안악들이 부르는 구슬픈 듯 흥겨운 노동요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자결하는 뙤약볕이 등줄기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지만 화연은 허리를 펴고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곁에서 일하는 계집종의 무거운 망태기를 자신의 어깨로 옮겨 메어주는 깊은 배려를 보였다.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마님의 짐을 지게 한단 말입니까? 계집종이 당황하여 만류했지만 화연은 단호하지만 다정한 눈빛으로 이 들판에 마님이 어디 있고 종년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두 흙을 파먹고 사는 같은 농군일 뿐이다. 허리가 아프면 잠시 저 그늘에 가서 쉬거라. 이 정도는 내 거뜬히 짊어질 수 있으니라며 굳은 살이 흉측하게 박인 자신의 두 손으로 망태기 끈을 꽉 움켜쥐었다. 화연의 그 굳은 살 박인 두 손은 그녀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처절한 징벌을 견뎌내고 스스로의 영혼을 깎아내는 거룩한 각성의 시간을 통과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훈장이었다. 한때 매끄럽고 하얗던 그녀의 피부는 햇볕에 타서 거친 나뭇결처럼 변해버렸고, 가야금 줄을 퉁기던 섬세한 손가락의 관절들은 기형적으로 굵어지고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비단 장갑으로도 감출 수 없는 압도적인 생명력과 진실한 아름다움이 그 흉터 속에서 눈부시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화연 스스로도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자신의 망가진 손을 내려다볼 때면 수치심이 아닌 내가 비로소 껍데기를 깨고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벅찬 환희의 눈물을 조용히 흘리곤 했다. 오전에 고된 노동이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새참 시간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육중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고 그 위에는 정실 부인 강 씨가 커다란 광주리를 이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자, 모두들 일손을 멈추고 이리 와서 목 좀 축이시게. 오늘은 수확이 풍성하여 내가 특별히 탁주를 넉넉히 빚어왔으니 뱃속을 든든히 채워야 오후 일도 거뜬히 해낼 것이 아니오. 강씨 부인의 우렁찬 목소리에 안악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구지 곁으로 몰려들었고 화연 역시 흙 묻은 낫을 바닥에 내려놓고 총총걸음으로 달려가 강씨 부인이 내려주는 무거운 물동이를 번쩍 받아들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광주리 안에는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진 흑미 주먹밥과 시원하게 익은 열무김치 그리고 걸쭉하고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탁주가 가득 담겨 있어 굶주린 농군들의 식욕을 무섭게 자극했다. 화연은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커다란 바가지에 탁주를 가득 부어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고 입가에 허옇게 묻은 술찌개미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캬이 마십니다. 형님 땡볕 아래서 땀을 쏙 빼고 마시는 이 탁주 한 사발이야말로 천하의 제일 가는 명약이 따로 없사옵니다라며 과거 이슬만 먹고 살던 첩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호탕하고 걸쭉한 감탄사를 쏟아내었다. 그 모습에 주위에 빙 둘러앉은 여인들 모두가 배를 잡고 박장대소를 하며 박고랑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웃음바다로 변했다. 새참을 배불리 먹은 여인들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 맹렬한 기세로 남은 곡식들을 베어 넘겼고 해가 서산 너머로 붉은 꼬리를 감출 무렵에는 거대한 마을 창고가 갓 수확한 황금빛 볏짚과 통통하게 여문 곡식 포대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채워졌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창고 앞에 도열한 촌민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기나긴 시련을 이겨내고 거친 대지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줄을 스스로 지켜내었다는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벅차오르고 있었다. 최대감은 곡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이 모든 풍요는 오직 너희들의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하늘에 닿아 빚어낸 기적이로다. 오늘 밤은 마을의 모든 창고를 열어젖히고 밤새도록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벌일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최대감의 잔치 선언에 풍산 마을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모하였고 어둠이 내리기 무섭게 마당 한가운데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장작더미에 붉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칠흑같 가을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다. 안채의 부엌에서는 수십 명의 안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마지를 해대는 경쾌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가마솥에서는 큼직한 돼지고기가 푹푹 삶아지며 내뿜는 기름진 고기, 냄새와 노릇하게 붙여지는 빈대떡의 고소한 향기가 온 마을에 진동하여 지나가는 굶주린 들개들의 침샘마저 폭발하게 만들 정도였다. 화연 역시 부엌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서서 얼굴에 검댕을 잔뜩 묻힌 채 억센 팔뚝으로 무거운 절국공이를 쿵쿵 내리찌으며 잔치에 쓰일 쫄깃한 인절미 떡을 신나게 빚어내고 있었다. 어머님이 돼지고기 수육은 제법 부드럽게 잘 삶아진 듯하옵니다. 한 입 드셔보시지요. 화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한 점을 손으로 쭉 찢어 강씨 부인의 입에 다정하게 쏙 넣어주자. 강씨 부인은 고기를 오물오물 씹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암내가 찌은 떡과 내가 삶은 고기이니 맛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과거에는 고기가 질기다며 밥상을 엎어버리던 네가 이리 직접 불을 지피고 음식을 빚어내니 정녕 하늘이 놀라고 땅이 감동할 일이다. 강씨 부인의 뼈 있는 농담에 화연은 부끄러운 듯
붉어진 얼굴로 웃어 넘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 자신이 무심코 버렸던 밥알 하나하나에 담긴 백성들의 눈물겨운 노고가 사무치게 스쳐 지나가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국자를 저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너른 마당에 빙 둘러앉아 최대감은 가장 크고 화려한 사발에 맑은 청주를 가득 채워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잔을 높이 치켜들며 덜덜 떨리는 묵직한 목소리로 나의 눈먼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마을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하였으나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흙탕물을 막아내고 가문을 지켜낸 위대한 여인들의 피땀이 오늘 이 풍요로운 잔치상을 만들어내었소. 이 첫 잔은 가문을 살려낸 안주인 강씨 부인과 거친 대지의 시련을 견뎌내고 진정한 농군으로 거듭난 나의 동지 화연, 그리고 여기 모인 위대한 풍산 마을의 촌민 모두에게 바치겠소 라며 감동적인 축배를 제의했다. 최대감의 진심 어린 축배가 끝나자마자 마당 곳곳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서로의 잔을 거칠게 부딪히며 왁자지껄한 잔치의 시작을 열광적으로 알렸다. 화연은 자신에게 따라진 술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과거 지아비의 품에서 억지로 홀짝거리던 달콤한 포도주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뼈를 깎는 노동과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구수하고 시큼한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다. 화끈한 술기운이 식도를 타고 식은 몸을 훈훈하게 데워주며 핏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화연은 혀를 내두르며 자신이 흘린 피눈물이 비로소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결실로 맺어졌음을 뼛속 깊이 실감하며 벅찬 미소를 지었다. 잔치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적당히 오르자 꽹과리와 장구를 맨 사당패들이 흥겨운 가락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촌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닥불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거칠고 투박한 춤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과거 화연이 규방 깊숙한 곳에서 사내의 혼을 빼놓기 위해 추던 얄팍하고 요염한 교방문은 이 맹렬하고 원초적인 생명력의 춤판 앞에서는 한낱 병든 새의 날갯짓에 불과했다. 화연 역시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치맛자락을 휘날리고 여인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가장 크고 거친 동작으로 춤을 추었고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모닥불, 빛을 받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게 반짝거렸다. 그때 거나하게 취한 장정 돌쇠가 머리를 극적이며 화연의 곁으로 다가와 쭈뼛거리며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 아, 아씨, 아니, 화연마님, 지난 여름 밭고랑에서 마님께서 물 한 모금 달라고 애원하실 때 제가 모질게 뿌리치고 도망갔던 일은 부디 저의 좁은 소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는 저도 사륙 같은 감시가 너무 두려워 이성을 잃었사옵니다. 돌쇠의 솔직하고 어눌한 사과에 화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맑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넓은 어깨를 철썩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후려쳤다. 아하하,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때 네가 나를 도와주었더라면 나는 평생 남의 바짓가랑이나 붙잡고 사는 무능한 기생충으로 늙어 죽었을 것이다. 네가 나를 매몰차게 버려준 덕에 내가 내 발로 서서 이 낯을 쥘 수 있었으니 오히려 내가 내 놈에게 큰절이라도 올려야 할 판이로구나. 화연의 가식 없는 유쾌한 대답에 돌쇠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보처럼 껄껄 웃어댔고 과거의 앙금과 오해는 시원한 가을 바람과 탁주한 사발에 씻겨 내려가며 그들 사이에 더 깊은 신뢰와 동료애를 싹트게 만들었다. 춤판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격렬해졌고 모닥불에 불티는 밤하늘의 별빛과 뒤섞여 날아오르며 풍산마을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는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장관을 연출했다. 탈진할 때까지 춤을 춘 화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리에서 빠져나와 툇마루에 조용히 걸터앉아 흐뭇한 미소로 춤판을 바라보고 있는 강씨 부인의 곁으로 다가가 살포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늘한 가을밤의 정적 속에서 왁자지껄한 소음이 배경음악처럼 아득하게 멀어지자 화연은 자신의 굽은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는 강씨 부인의 온기를 느끼며 밤하늘에 떠오른 둥글고 밝은 보름달을 깊은 상념에 잠긴 눈빛으로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다. 형님, 저는 가끔 지난 폭풍 우치던 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형님의 손을 잡았던 그 찰나의 순간이 제 인생의 진짜 첫 탄생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까지의 저는 숨만 쉬었을 뿐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었사옵니다. 화연에 떨리는 고백에는 그 어떤 수식어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날카로운 진실만이 벼려져 있었고, 그 고백은 강씨 부인의 굳은 심장을 묵직하게 두드렸다. 강씨 부인은 화연의 피딱지가 앉은 거친 손을 자신의 굳은 살박인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며 그녀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며 인자하지만 뼈대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견뎌낸 고통은 결코 내가 내린 가혹한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여인으로서, 아니,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거룩한 산고의 고통이었느니라. 껍데기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흐르면 시들어 썩어버리지만 네가 흘린 땀방울로 일구어낸 이 단단한 굳은 살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너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줄 영원한 반석이 될 것이다. 강씨 부인의 말은 화연의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문신처럼 뜨겁고 선명하게 새겨졌다. 두 여인이 맞잡은 거친 손이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져 내렸고 그 투박하고 흉터투성이인 손등은 세상 그 어떤 고운 비단이나 번쩍이는 금가락지보다도 눈부시고 숭고한 빛을 찬란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사내의 시선을 끌기 위해 억지로 짜내던 얄팍한 눈물과 교태는 이제 화연의 삶에서 영원히 퇴장하였고 오직 대지와 맞서 생명을 잉태하고 마을을 지켜내는 강인한 여인들의 위대한 자매애와 거룩한 연대만이 그녀의 핏줄을 붉고 뜨겁게 펄떡이게 만들고 있었다. 화연은 부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며 내일 아침 다시 밭으로 나갈 때 쓸낫을 날카롭게 갈아야겠다는 기분 좋은 다짐과 함께 깊고 평온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야기를 전하는 늙은 소리꾼은 여기서 잠시 목청을 가다듬으며 화로에 구운 알밤을 한입 빼어 물고는 빙 둘러앉은 청중들을 향해 의미심장하고도 서늘한 시선을 던진다. 자, 무릇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보건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번지르르한 껍데기와 달콤한 혓바닥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참된 가치를 저버리기 일쑤이지요. 허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사내를 홀리는 교방의 매화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 자결하는 뙤약볕 아래서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며 피를 토하는 숭고한 노동의 땀내 속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안락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기생충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 굳은 살을 훈장처럼 달고 대지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의 두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이 중천을 지나 서서히 기울어가는 늦은 밤, 잔치의 불씨는 사그라들어 고요한 잿빛으로 변해갔지만 풍산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펴진 강인한 생명력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고 내일의 태양을 향해 묵직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과거에 오만했던 첩실 화연은 척박한 진흙탕 속에서 완전히 죽어 흙으로 돌아갔고 이제 그 빈자리에는 낫 한 자루를 쥐고 당당히 세상의 풍파에 맞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억센 농군 화연만이 영원한 전설처럼 우뚝 서서 이 땅의 무성한 잡초들과 호흡을 같이 할 뿐이었다.